엔진 오일 교환이 어느 정도 주기적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져요. 돈을 아낀다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이거 르노 아닌가? 이거 SM7 노바예요. 얘는 뭐 어디가 아파서 오늘? 이거는 엔진 오일이랑 CVT를 교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진 오일 되게 귀찮은데 주기적으로 갈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기적으로 갈아주셔야 돼요. 근데 솔직히 이 오일이 필요해요. 엔진 오일은 이제 6가지 기능이 있는데 윤활작용이 크게 윤활작용이랑 이제 청정작용, 그 다음에 냉각작용 이거를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제 실린더 내 압축작용도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엔진 오일은 꼭 필수적으로 교환을 해주셔야 되고, 이제 윤활이나 점도 같은 게 떨어지거나 이러면은 크랭크축이나 메탈 베어링 등에 손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윤활유는 적절한 시기에, 그리고 수명이 다 됐을 때 그 전에 교환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런데 저기 안에 부품들 상하지 말라고 넣어주는 건가? 그렇죠. 요새는 이제 옛날처럼 그 밸브를 열고 닫는 그 밸브 탭핏도 유압으로 작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유압의 작용에 꼭 필수적인 게 엔진 오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엔진 자체가 윤활유 없이는 작동을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미션 오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미션 오일도 마찬가지로 이제 각 클러치 부분들의 마멸과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꼭 들어가야 되고, 이제 그 미션 오일의 점도에 따라 차량의 가속 성능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교환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엔진 오일이나 미션 오일은 자가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가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적으로 엔진 오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엔진 오일 같은 경우에는 요새 전자식으로 레벨 게이지가 되어 있는 차량들을 확인을 하기가 어려운데, 이제 일반적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엔진 오일 딥스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딥스틱을 빼서 한번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넣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찍어보시면은 여기 F선과 로우선 있죠. 여기서 중간쯤 이상만 있으면은 괜찮은 거고, 만약에 로우선 아래에 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엔진 오일을 너무 많이 이제 주행을 하셨거나 아니면 엔진 상태에 문제가 있어서 엔진 오일이 소모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좀 주기적인 교환이나 엔진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뭐 보니까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네. 레벨링이라고 하요. 그쵸, 레벨링. 미션 오일 레벨링이라고 하는데 네. 그거를 뭐 정확하게 맞춰야 된다고. 제 생각에는 너무 그거에 뭐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그 양을 지켜주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너무 신경 쓰는 것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규정치 그 플러스 마이너스 값 안에만 있으면은 크게 사용하는 데는 지장은 없더라고요. 그 웬만하면 권장량에 맞춰라. 예, 그렇죠. 왜냐면 그 미션 오일 양 같은 경우에도 너무 많거나 너무 없으면은 이제 과열이 될 수 있고, 너무 이제 온도가 상승이 정상 온도로 올라가는 그 온도가 늦기 때문에 이제 레벨링 그 하라는 권장 그 주행 컨디션에 못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지켜주는 게 원칙이라고 보면 돼요. 우와. 상태가 어떤 거예요, 이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LPG 차량이기 때문에 엔진 오일 상태가 색상으로 봤을 때는 좀 붉은색을 띠고, 이제 어떻게 보면 육안상으로는 크게 뭐 시꺼멓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LPG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변화되는 게 적다고 해서 교환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뭐 옛날엔 뭐 만키로 타야 된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이제 LPG는 고온의 연소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점도 막이 깨지기 때문에 그 전에 교환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일반 휘발유 차보다 네. LPG 차량 엔진이 휘발유 차보다는 더 오래 간다고. 휘발유 차보다 연소 온도가 높아가지고 찌꺼기 안 낀다. 이제 LPG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연료 자체가 청정 연료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연소실이나 뭐 다른 데 카본 퇴적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휘발유에 비해서는 이제 엔진 오일이나 뭐 이런 것도
글로벌 가스 냄새도 좀 적을 뿐더러 그냥 어떻게 보면은 차량 관리에는 LPG가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어요. 네. 어떤 차들 보면 이렇게 네. 지금 이 차 밑에서 엔진 오일을 빼내고 있잖아요. 네, 네. 저기에 동화샤를 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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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그 구리에 동화샤를 왜 끼는 거예요? 이 동화샤 자체는 이제 풀림 방지의 역할도 하고요. 기밀의 역할도 해요. 이 볼트 자체가 이 볼트 나사선 자체가 풀림 방지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늘어나면서 여기 동화샤가 딱 그 면을 눌리면서 이제 딱 서로를 밀어내주는 역할을 하면서 풀림 방지의 역할과 기밀 역할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 교환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일회용이고. 열면 그냥 루트로 가 그냥. 아프다. 뭐 아무래도 문 열려 있으면은 그냥 지나가시다가도 호기심에도 오시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 시간이 일요일 아침 9시가 안 됐는데 네. 좋다. 그래도 딱 일요일 날 내 차가 지금 어디를 운행을 하셔야 되거나 아니면 어디 급하게 이제 써야 될 일이 있는데 이제 뭐 내가 고칠 수는 없고 이제 뭐 좀 점검을 받거나 수리를 받을 일이 필요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살다 보면 한 번씩. 그러다 보니까 약간 컨셉 자체를 제가 기사 생활할 때부터 일요일날 여는 카센터를 이제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근무를 일요일날 일하는 데서 많이 하고 빨간 날도 일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보통 때보다 손님들이 굉장히 고마워하시고 그런 거를 제가 이제 겪어보니까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왔어요. 네. 우리 이제 오일 필터고 오일 필터를 교환하고 싶어요. 손으로 꽉 조아준 다음에 이거는 은근하게 조아주시면 돼요. 이제 여기 세척해 줄게요. 저기 안에 네. 교체할 때 보면 네. 별의별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쵸. 나뭇잎부터 시작해서 나무까지도 들어가고. 오만 개 다 들어가 있죠. 그 에어 덕트를 통해서 이렇게 흡입구 관을 따라 이렇게 가다가 에어필터 앞단을 딱 멈추는 거예요. 거기서 걸려버리네. 네, 딱 그렇기 때문에 에어필터 그만큼 필수적으로 관리가 돼야 됩니다. 얘는 몇 리터 들어가요? 이 친구는 4.5리터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이제 G2 레벨링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자, 이거 네, 내가 제일 궁금한 건데 네, 여기 보면 네, 그냥 뭐 W30, 네. 뭐 0W 그 수치가 있잖아요. 네, 네, 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점도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요새는 뭐 이게 워낙 보편화됐으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구동액도 그렇고 엔진오일도 그렇고 여름용, 겨울용이 따로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비 시작하고 나서는 이렇게 OW30 이렇게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점도죠. 묽은 거, 그다음에 꾸덕꾸덕한 거 같이 섞어놓고 그래서 이제 이름을 다급점도 오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지금 OW의 W자는 윈터, 그래서 윈터 지수가 5라는 말이고요. 이 뒤에 30은 고온, 어느 정도 고온까지 버티나 그거를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 합성유 네. 궁금한 건데 네. 일반 광유하고 합성유 가격이 2배 정도 차이 나요. 차이가 뭐예요? 이제 광유 같은 경우에는 그 광자가 미네랄 그 광물의 뜻을 가진 광유고요. 이제 합성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그 그룹 2의 광유,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흔한 광유를 그룹 2라 그럴게요. 그룹 2의 오일을 이제 수소와 이제 하이드로 크래킹이라고 그러던데, 그룹 2에서 수소와 분해를 거치면 그룹 3가 되는데, 그 이제 그룹 3부터 저희가 합성유라고 부르게 돼요. 말 그대로 합성적으로 만들어진 그 PaO라는 합성유가 있는데, 이제 그 외에도 좀 합성 물질이 좀 더 있어요. 근데 에스테르나 뭐 이런 합성유와 그룹 3 이렇게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광유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합성유보다 슬러지 성분이 조금 생기고, 때가 많이 생기고. 네네, 좀 열에 약하고 그런 측면은 있어요. 근데 요새 워낙 정제 기술이 좋다 보니까 굳이 광유를 넣지 않아도 저렴한 합성유들이 많아서 이제 그룹 3로 자주 갈아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주행거리별 네. 교환 주기하고 그 다음에 기간별 교환 주기가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 방문하시는 카센터마다 다르시겠지만, 제가 손님들한테 권장드리는 거는 이제 1년에 한 번 혹은 이제 5,000km에서 7,000km 사이 교환을 말씀드리거든요. 왜냐면은 요새 지역마다 다르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행 거리 자체가 뭐 많지도 않고 이제 시내 운행이라는 가업 조건에서 운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만 킬로는 무리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요새 고성능화된 엔진 때문에 GDI 방식의 휘발유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5,000km만 돼도 엔진 오일이 빼보면 시꺼매요. 이제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은 레벨 게이지를 뽑았을 때 엔진 오일이 GDI 차량인데 갈색인 경우에는 그 안에 엔진 오일 팬에는 이미 검은색 엔진 오일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엔진 오일은 방치해두면은 내 말 같은 존재잖아요, 자동차가. 그러다 보니까 더 관리에 세심하게 해주신다 그러시면은 엔진 오일은 조금 자주 교환해 주시는 게 권장드리고요. 키로 수로 했으면은 5,000km에서 7,000km 사이고, 기간별로 했을 때는 1년이고, 가급적이면은 뭐 1년에 2번까지는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차를 매일 운행을 한다. 네네. 매일 운행을 매일 한다 하면 운행한다. 5,000km마다 한 번씩, 네, 5,000에서 네, 네. 7,000마다 한 번씩. 네, 네, 네. 그리고 차를 잘 쓰지는 않는데 네. 엔진 오일을 어쨌든 갈아야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보통 1년 보는데 그래도 1년에 2번 정도. 그쵸. 아, 이게 마멸된 거거든요. 이게 지금 열이 받아서 베어링이 지금 빨개진 거예요. 열 먹었다 그러거든요, 현장에서는. 여기 이거 보시면 여기는 스크래치가 많이 가 있죠. 이게 엔진 오일이 관리가 안 되면 슬러지가 끼고, 이제 순환 자체가 안 될 정도로 슬러지가 껴버리면은 이제 가속하거나 순간적으로 이제 오일 순환 공급이 떨어지면은 이렇게 스크래치가 하나둘씩 생기고, 이제 또 이제 슬러지들이 더 쌓이고 이러다 보면은 그냥 완전 이제 엔진 자체도 못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네. 스크래치가 나는 거는 네네. 어쨌든 엔진이 갈린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쇳가루가 발생이 되고, 또 오일 교환이 안 된 차들이 보통 쇳가루가 도는데, 쇳가루가 또 순환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오일 필터를 뚫고. 그 원래 색깔가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쇳가루가 나와도 오일 필터에서 걸러져야 되는데, 이제 오일, 그러니까 동맥경화라 그러죠. 네. 오일 순환이 안 돼 버리면은 이제 적절하게 그 오일 압력과 양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거에 미치지 못하니까 결국은 손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오일 교환에 좀 돈을 아낀다 그러면은 좀 권장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먹겠습니다. 우와. 일단은 그러면 차를 앞으로 넣고, 일단 뒤에 차 넣고 하면 되겠다. 감사합니다. 장기카 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